북한은 어렸을 때부터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뭐 농담하고 이러면 뭐 웃고 난리가 나죠. 막 열광을 하죠. 광란의 그 현장이 됩니다. 근데 이번 사진 자세히 보십시오. 김정은과 북한군 수행 간부들만 연신 웃고 있고 병사들의 표정은 어둡습니다. 왜 병사들이 김정은의 우스개나 이런 게 맞장구를 치지 못했을까요? 이제 북한군 병사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월 4일 날 김정은이 아주 주목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대통령 탄핵 결정이 있던 날이라서 좀 어수선했는데 김정은은 북한군 특수부대를 찾았어요. 그래서 김정은이 뭐 직접 총을 잡고 사격도 해보고 또 북한이 뭐 관역에 정중앙을 총이 뚫고 나간 이걸 김정은이 막 가르치는 이런 모습도 보였어요. 사격하는 장면 다음에 아마 연출된 거겠죠. 김정은이 백발백중의 명사수다. 뭐 위대한 장군 이런 컨셉이었을 겁니다. 근데 김정은이 그날 찾아간 부대가 북한의 11군단, 폭풍군단이라 불리는 부대고요. 정예부대, 특수부대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우크라이나전에 투입된 북한군 부대입니다. 김정은이 여기를 왜 찾아갔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작년 9월에 북한군 특수부대를 찾았던 김정은이 왜 찾아갔을까 이렇게 궁금했는데 바로 그 다음 달에 북한군 병력 12,000명을 우크라이나전에 투입하기 위해서 러시아로 보냈더라. 저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종전, 휴전 단계로 들어갈 거다 이렇게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지만 김정은은 추가 파병, 추가 병력 파견을 위한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4월 4일에 특수작전부대, 특수부대 방문해서 뭐 훈련 상황을 보고 이렇게 한 게 결국은 우크라이나전을 겨냥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전에서 북한군들이 위장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또 무모하게 드론에 뭐 맞서다가 자폭 드론에 의해 가지고 많이 희생을 당했어요. 1,000명이 죽고 4,000명이 죽었다는 거고 영국의 언론들은 5,000명까지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번에 김정은이 제일 관심을 보인 게 뭐냐 봤더니 위장이에요. 병사들이 막 수풀 속에 이렇게 있는데 정말 막 눈에 보이지 않는데 갑자기 막 총을 가지고 저격용 총을 가지고 막 쓱 일어서고 이러니까 김정은이 놀래가지고 병사들한테 막 물어보고 이러는데 정말 뭐 다 위장을 해가지고 얼굴들 잘 안 보이죠. 북한군 병사들한테 아마도 야 이제 이거 위장하고 가면은 우크라이나 드론으로부터 좀 피할 수도 있고 이러기 위해서 너희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메시지를 주려고 했을 수 있죠. 근데 제가 군사 전문가들한테도 물어봤더니 전부 다 쇼다. 위장복으로 입는다고 드론을 피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저도 사실 우크라이나전 그 영상, 드론 영상을 많이 보는데요. 1인칭 시점 드론이니까 뭐 드론에 달린 카메라로 정말 안타깝지만 죽기 마지막 순간까지 그 모습까지도 다 찍히잖아요. 근데 보면은 그 자폭 드론들이 뭐 카메라로 이렇게 눈에 띄는 대로 찾아가는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대형 드론이 떠서 거기에는 열 감지 장비까지 다 있어서 사람이 이 숲에 숨어 있어도 야간에도 다 훤히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드론 운용병들한테 얘기하면 거기를 찾아가서 자폭 드론들이 가가지고 공격을 하는 이런 거지 뭐 슬쩍 이렇게 위장을 해서 숲속에 숨는다 이런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이제 군사 전문가들의 지적이죠. 또 한 가지 제가 주목해서 봤던 거는 병사들의 표정입니다. 김정은이 나타나서 자기네 훈련을 직접 봐준다 이러면 북한은 어렸을 때부터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엄청난 영광이에요. 막 열광을 하죠. 광란의 그 현장이 됩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뭐 농담하고 이러면 뭐 웃고 뭐 난리가 나죠. 근데 이번 영상 사진 자세히 보십시오. 김정은과 북한군 수행 간부들만 연신 웃고 있고 병사들의 표정은 어둡습니다. 왜 병사들이 김정은의 우스개나 이런 게 맞장구를 치지 못했을까요? 저는 작년 가을과 달리 이제 북한군 이 부대 병사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네들이 조만간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끌려갈 거라는 거. 그리고 드론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소문으로 들었던 뭐 북한의 이제 1,000명의 전사자들 뭐 이런 것들도 소식이 알려졌을 거고 또 일부 부상병들이 북한으로 가서 입소문이
번지고 있는 이런 상황. 제가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던 건 5,000명, 4,000명의 전 사상자가 난 12,000명이 가가지고 4,000명이 죽었으면 일개 여단이 전멸을 했으면 부상을 당했고 전투력을 잃었으면 괴멸 상태입니다. 무모한 전쟁에 투입시켰기 때문이에요. 러시아가 총알바지로 사용한 거 아닙니까? 그랬다면은 병사들을 만나러 간 김정은이 저는 그렇게 웃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사들한테 야,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는 못한다. 그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조금 심각한 표정으로 그 젊은 청년들 몇천 명의 죽음 또는 부상, 자기가 마음가짐을 그렇게 가졌어야죠. 죽은 사람도 죽은 사람이지만 드론에 의해 가지고 팔 다리가 날아가고 정말 평생 그 불구의 몸으로 살게 되는 그 청년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김정은이가 생각했다면 자기 딸은 그렇게 애지중지 아끼면서 남의 자식 그렇게 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시진핑과 중국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김정은한테 고얀 놈 이러고 있겠죠. 그리고 언젠가는 한번 너를 손봐주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김일성이 김정은의 할아버지가 6.25 전쟁을 일으켜서 정말 남침을 해서 우리 유엔군 또 우리 국군의 반격으로 거의 북한 땅을 다 잃을 뻔한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도와줬잖아요. 인해 전술로. 그래서 오늘날 이제 북한 정권이 명맥을 유지하는 거고, 북한 정권이 위기를 맞을 때마다 안보상의 위기든 주민들이 굶주리는 상황이든 중국이 여러 가지 쌀과 또 석유와 이런 거를 지원해줘서 명맥을 유지하게 해줬어요. 북한이 넉넉하게 살게는 해주지 않습니다. 먹고 살 만큼만 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푸틴하고 짝짝꿍이 되더니 거기다가 무기 팔고 포탄 팔고 병사들까지 보내더니 어느 날은 무슨 신조약이라 그래가지고 푸틴과 혈맹조약을 맺더니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러시아가 우리의 최고의 친구다. 그리고 북한의 최고 외교관계 우선이 러시아다. 이런 쪽으로 김정은과 그 밑에 있는 최선희 외무상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중국 지도부가 보면 기가 찰 노릇입니다. 제가 왜 저러지? 미쳤나? 이런 생각할 겁니다. 근데 중국의 특징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뭐라고 이렇게 파르르 끓지는 않지만 결국은 언젠가는 아마도 우크라이나 전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겠지만 종전이 된다면 푸틴의 마음은 서서히 식어갈 겁니다. 일부러 북한을 건드리거나 자극하거나 악화시키진 않겠죠. 그렇지만 효용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할 때만큼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결국 중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사실 여러분 북러 밀착 이렇게 얘기하고 김정은이 푸틴과의 관계를 막 부각시키니까 또 무기 팔고 하니까 대단한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실 텐데 북한의 대외 교역 중에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1%도 안 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중국 80%는 기본으로 넘고요. 코로나 이때는 95%, 특히 북중 접경 지역을 통한 어떤 밀무역, 밀교역, 그게 곡물이든 뭐든 시장으로 흘러 들어와서 유통되는 게 북한 경제에 어떻게 보면 산소호흡기 역할을 해온 거예요. 그런데 김정은이 이렇게 했다? 만만치 않을 겁니다. 특히 지금 트럼프가 관세 정책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중국을 지금 때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북한이 중국의 상황 이거 볼 생각은 안 하고 트럼프하고 가까운 푸틴 편에 딱 붙어가지고 아마 조만간에 또 푸틴이 주선을 하든 아니면 다이렉트로 하든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나가지고 짝짝꿍 하면서 한반도 핵이 어쩌고 또 평양에다가 트럼프 월드타워를 짓네 연락사무소를 워싱턴 뉴욕에 만드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 중국 입장에서는 정말 불쾌한 감정을 가질 겁니다. 중국은 북한을 자기들이 그동안 관리해오고 후견해온 이런 체제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그 영향력에서 특히 어떤 경제 교역이나 시장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북한이 독자적으로 산다는 거는 아마 상상을 못할 겁니다. 이제 김정은이 베이징으로 호출 받아가지고 호되게 한번 군기를 잡히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사실 김정은에 대해서 뭐 정말 업어주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2022년 2월에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했죠. 국제사회가 비난을 했어요. 특히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국가들이 뭐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그때 러시아 편을 들었던 건 벨라루스뿐이 없었습니다. 벨라루스 한 나라였어요. 근데 벨라루스가 뭐 원래 뭐 친소 국가지만 사실 무슨 도움이 됐습니까? 그냥 심정적으로 응원하는, 뭐 푸틴 형님 뭐 잘하세요 하고 그냥 응원하는 그런 치어리더 역할밖에 못했는데, 김정은은 뜻밖에도 자신들이 갖고 있던 포탄 다 재고탄, 뭐 그게 좀 불량품이래 가지고 뭐 시도 때도 없이 터지는 바람에 좀 러시아가 처음에 고생은 했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러시아가 주는 원자재를 가지고 북한 군수공업 라인을 풀 가동해 가지고 러시아의 든든한 병참기지가 됐잖아요. 무기도 170mm 자주포, 240mm 방사포를 무려 220문이나 북한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투병을 12,000명 플러스 알파를 보냈잖아요. 이게 사실은 결정적인 힘이 됐습니다. 푸틴 입장에서는 아주 자존심이 상했던 게,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군에 의해서 러시아의 영토인 쿠르스크가 점령당했어요. 2차 대전 종전 이후에 러시아가 자기네 본토를 외부에 뺏긴 게 처음이었어요. 우크라이나 기습에 의해 뺏겼는데, 여기를 좀채 그 탈환을 못했는데 북한 군인들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배치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희생이 있었는데 이제 북한도 가서 이제 적응이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좀 새로운 전술로 이렇게 해가지고 쿠르스크 지역 탈환하는데 북한군이 최근에 이제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군인들 영상을 보면은 다 나이가 엄청 많아요. 젊은 군인들이 없어요. 막 40대, 50대 된 군인들이에요. 왜? 청년들을 이미 뭐 다 징집을 해가지고 많은 희생이 몇십만 명 양쪽이 다 죽거나 다쳤고, 심지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 징집하려고 그러니까 60만 명이 해외로 도피했잖아요. 이 나이 들고 이런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군인들 보면은 되게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 자기가 체력도 고갈되고 이래가지고 되게 총으로 자살을 많이 합니다. 극단적 선택하는 장면들이 너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런데 북한군은 이게 뭐 그냥 뭐 총알이 오든 뭐 미사일이 날라오든 드론이 오든 그냥 막 내달려가지고 우크라이나 군이 사실 좀 상당히 고전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많이 이제 고마운 거죠. 물론 이런 상황에서 종전이 되면은 효용성이 떨어지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또 결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12,000명 북한군이 용병으로 파견됐기 때문에 한 달에 1인당 한 2,000불씩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1인당 월급이 한 3,000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북한 돈 1달러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 100불만 줘도 월 어마어마한 북한에서 돈입니다. 김정은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12,000명을 하면은 1년에 한 3,800억 정도를 자기가 챙길 수 있어요. 매일 하루에 10억씩 이상 들어오는데 이 어마어마한 장사를 이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이제 푸틴 입장에서 볼 때도 그런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김정은이가 원하는 거, 뭐 핵 잠수함을 위한 어떤 기술들, 그 다음에 최신형 전투기, 그 다음에 정찰 위성, 이런 것들 지금 김정은이가 갖고 싶어 하거든요. 핵하고 미사일이 있는데 군사 정찰 위성까지 있으면 자기가 좀 한국의 그 움직임, 또 저기 멀리 남해 쪽 뭐 부산항에 미군 들락거리는 거, 이런 것들까지도 좀 보고 싶다는 이런 건데, 사실은 2023년 9월에 북러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푸틴이 정찰위성 기술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 북한이 계속 실패하던 걸 9월에 줘가지고 11월에 성공을 했잖아요. 근데 작년 초에 김정은이가 거기에 이제 탄력을 받아서 내가 올해는 정찰위성 3개 쏘겠다 이랬는데 하나도 못 쐈습니다, 작년에. 망신을 당한 거죠. 왜? 푸틴이 안 줬어요. 제가 보기에는 푸틴 입장에서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을, 그러니까 ICBM 기술, 이게 ICBM을 북한이 쏘기는 지금 쏘는데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어마어마한 열과 압력을 견뎌내면서 다시 재진입해가지고 워싱턴이든 뭐 어디든 꽂힐 수 있는 이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술이 없었는데, 이 정찰위성 기술을 주게 되면 그게 이제 완성도가 높아지게 되고 비난을 할 수 있으니까 더 안 주기로 한 것 같아요.
그 대신 뭘 줬느냐? 공중조기경보 통제기를 하나 줬습니다. 지난 3월 25일, 26일 김정은이가 이거를 좀 둘러보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류신 76이라는 러시아 대형 수송기에 도명 안테나라든가 이런 걸 달아서 하늘의 지휘소, 공중에 떠서도 다 한반도의 어떤 군사적 움직임을 정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네 전투기나 지상의 어떤 전력들에게 지휘까지 통신을 할 수 있는 이런 조기경보기를 이제 준 겁니다. 물론 러시아도 이 A-50이라 그리는 이 같은 기종의 공중조기경보 통제기를 28대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 때문에 바쁘니까 이거를 줄 수는 없어요. 그것도 몇 대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북한이 그 일류신 76 수송기를 3대 갖고 있었고, 그 시스템만을 거기다가 장착할 수 있게 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10월에 평양 순안공항에서 북한 일류신 76기를 장막을 세워놓고 개조 작업을 하는 그게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완성된 겁니다. 그러면 푸틴 입장에서는 야, 정찰위성 그런 거, 야, 그거 나도 주면 욕먹어. 그러니까 이거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 이거 시스템 줄 테니까, 야, 이거 가지고 뜨면은 다 보이고, 그러니까 이걸로 정찰위성 대신에 이걸로 해봐. 이러니까 김정은이가 이게 26, 27일날 이제 신나가지고 가가지고 그걸 본 거예요. 근데 기종은 조금 낡았고 우리 거에 비해서 좀 많이 성능이, 우리도 이제 공중조기경보 통제기 AWACS 있는데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저거 뭐 김정은이가 하늘에다가 공중에다가 오락실 차렸다, 전자오락실 차렸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푸틴은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김정은이 원하는 바에 100% 일치되지는 않지만 자기가 이제 그동안에 북러 간의 어떤 거래를 해왔던 거에 대한 결산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상당 기간 뭐 김정은과 푸틴의 관계는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 사진이랑 김정은이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보면, 특히 이제 우리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는 보면은 쫙 우리 여객기 737 여객기 같은 거거든요. 거기 쫙 앉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세련된 이런 분위기인데, 북한은 정말 그 있어요. 오락실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옛날에 옛날 세대 그 갤러그 전자오락 하듯이 그런 느낌이 있어요. 보여주시면 아마 극명하게 비교가 될 겁니다. 4월 3일 날 김정은이 평양의 뉴타운 형태의 화성지구라는 데를 방문했어요. 이게 김정은이 2021년부터 매년 평양에 만세대 살림집,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거가 거의 완공이 돼가지고 뭐 그날 버스 터미널도 가보고 뭐 여러 가지 갔는데, 그거 중에 하나 이제 화제가 됐던 게 전자오락실, 뭐 전자게임 시설이라 그러는데 이게 한 300석 정도 된대요, 규모가. 거기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부대 시설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기 또 딸 김주혜까지도 데리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미래 세대 청년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신경 쓰고 야, 이런 시설까지 만들어 놨어 이러면서 했는데, 재미있는 거는 이 의자나 테이블이 보통 고급이 아니에요. 우리 좀 프리미엄급 PC방? 거기 가면 있는 거? 의자도 좀 좋은 게임 의자 같고, 테이블도 이렇게 허접하지 않고 나름대로 이렇게 좀 괜찮은 거고, 뭐 조명이나 이런 것도 아주 최신식으로 잘 해놨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웃기다고 생각한 게, 이게 이제 완공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정작 컴퓨터가 하는 데도 없더라고요. 아마도 이게 컴퓨터 도입에 좀 문제를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게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고사양 이런 거를 한 300대 이상 마련해야 되니까, 이게 뭐 꼭 여기만의 현상은 아닌데, 평양 종합병원이라는 것도 지어가지고 이제 뭐 곧 완공한다 그러는데, 수술실이 뭐 10개 있고 어마어마하게 광고해가지고 김정은이가 거기 돌아보는 사진이 나왔는데 안에 의료 장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드웨어는 다 해놨는데 그 안에 소프트웨어를 못 차린 거예요. 물론 뭐 PC 자체가 하드웨어지만 쉽게 말하면 건물은 지었는데 그 안에 뭔가 아기자기한 이런 거를 못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도 마음은 급한 거예요. 내가 이거 뭐 군사훈련 뭐 참관하고 이런 거 핵 개발하고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인민들의 삶을 위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김정은이 방문한 것도 보세요. 밤에 방문했는데 일부러 거기 시계가 보이게 이렇게 사진 찍었잖아요. 밤 10시 넘은 시간. 그러면 주민들은 뭐죠? 자동적으로 우리 장군님이 우리 인민들의 삶을 위해서 밤늦은 시간 휴식도 갖지 못하고 저렇게 사랑하는 자제분과 함께 돌아봤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우리 아이들 부모들이 뭐 그걸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PC방까지 저렇게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뭔가 이게 언밸런스인 거예요.
그리고 평양에 지금 소수 2,500만 중에 평양에 한 300만이 산다 그러는데 그 300만 중에도 아주 극소수만이 그런 거를 누리고 있는 거죠. 탈북민들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낮에 PC방 가가지고 앉아있고 거기서 그럴 겨를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북한의 뭐 내밀한 부분을 볼 수가 없으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관영 선전 매체에서 나오는 영상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그마저도 이런 허점이 곳곳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